네, 서머 랠리로 불릴 만큼 상승세를 탔던 뉴욕 증시가 지난주 후반 미 연준의 긴축 의지 확인으로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중앙은행 총재들의 연례 모임인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경제 동향과 시장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나오셨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뉴욕 증시 6월 말부터인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어서 야 이제 뭐 정말 썸머 랠리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좀 꺾이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썸머 랠리가 나온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베어 마켓 랠리, 예. 아니면 이제 안도 랠리라고 하죠. 릴리프 랠리. 그렇게 뭐 심각하게 나쁜 건 아니다 해서 사람들의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다가 그게 이제 되돌려지는 과정에서의 반등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반등폭이 컸던 거죠. 네. 코스피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뭐 S&P 500이나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바닥에서 거의 20% 가까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20% 이상.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논쟁들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베어 마켓 랠리냐 아니면 새로운 상승 추세냐 뭐 그거에 대한 논쟁이 뭐 지난주에 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지난주 후반에 나스닥이나 뭐 미국 S&P 500이 큰 폭으로 꺾이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이게 베어 마켓 랠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어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아마 조정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하단을 한번 확인해 줬잖아요. 지난번 줬죠. 그러니까 예. 뭐 우리 시장으로 얘기하면 코스피가 2,300선이었고 예.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 한 11,000 수준 그 수준에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3,700, 3,800을 깨고 좀 내려갔었죠. 네. 그래서 하단은 확인을 해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베어 마켓 랠리의 그 상승폭 상단도 봤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박스권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현재로서는 베어마켓 약세장에서 나타난 어떤 상승으로 조금 보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럼 현재 그 상승세 지금 꺾인 분위기에서 다시 이제 탄력을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요 정도 선에서 조금 갈지 이렇게 볼 때 그 박스권에서 좀 이어질 거라 이게 단장님 그렇죠. 분석이신가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하락할 때에도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때 매일 빠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반등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장에서도 늘 일정 수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하락할 때 보면 우선 뭐 이제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섰고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이거 뭐 아래 공포 리세션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기업의 실적들이 굉장히 가이던스가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세 가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근데 이제 하나하나 시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파월이 약간 뉘앙스를 조금 톤 다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안도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리세션에 관련된 이야기도 고용지표나 소비지표 같은 게 발표되는 거 보니까 미국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더라. 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비관적이었던 거 아니야 하는 거에 되돌림의 과정이죠. 그 되돌릴 때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공매도, 숏세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숏세일, 그 숏 카버링이라고 하죠. 공매도했던 것들 다시 되돌리는 과정 이런 것들이 묶여서 올라왔던 거고. 지난주에는 조금 약간 과열의 느낌도 있었죠. 왜냐하면 뭐 소위 얘기하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밈 주식 이런 것들이 좀 뭐 한 두세 배씩 올라가는 밈 주식, 그렇죠. 그 유행을 그런, 타는 그 그렇죠. 주식. 그런 이제 그 센티먼트가 약간 과열되는 모양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엔 이제 상황에 대해서 디펜던트 하겠죠.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경기라고 하는 측면 하나, 기업의 실적 이런 하나 놓고 보면 예.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잭슨홀 미팅,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 네. 9월 달 가면은 이제 FOMC 페드 미팅이 있을 테니까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오니까 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일 거고 기업 실적 부분은 뭐 당분간은 소강이겠죠. 네. 이제 그건 한 10월 달쯤 들어가야 3분기 실적 얘기가 나올 테니까 네. 그거에 따라 움직일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잭슨홀 미팅 이번 주 후반이죠. 주말 그렇죠. 열리는데 네, 네, 네.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관심이 네, 쏠리고 네, 네. 동시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9월 20일인가요? FOMC 다음 네, 회의 네,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지난 주말 보면 네. 좀 연준 관계자들의 좀 긴축성 발언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9월에도 0.75%포인트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확실히 지금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의 그 페드 멤버들은 되게 스마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페드 위원들은 보면 시장을 보면서 코멘트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왜 그러면 페드 멤버들이 나와서 세게 얘기했느냐. 시장이 과열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과열을 본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페드가 의도하는 거는 마일드한 침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되게 높잖아요. 물론 이제 큰 원인은 공급 사이드에서 온 거죠. 공급 사이드에서 왔긴 하지만 공급 사이드를 페드가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그렇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페드가 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올리고 통화를 유동성을 줄여서 수요를 좀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급 사이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낮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최근에 본 유가잖아요. 그렇죠. 유가 같은 경우에 중국이 저렇게 오랫동안 셧다운하고 그다음에 경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건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 공급 사이드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120불에서 90불 깨고 내려오잖아요. 예. 그런 모양들을 연준이 원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시장이 뭐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막 과열돼 있잖아요. 너무 빨리 그리고 오르니까. 파월 의장이 7월달 페드 미팅 이후에 기자회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아주 자기 편향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낙관적으로. 심지어는 뭐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페드 멤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물론 이제 키는 고용 데이터죠. 예. 그래서 네. 고용 데이터인데 이제 고용 데이터가 나쁘면 연준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고용 데이터는 뭐 안 나쁘니까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세게 누르는 거죠. 그렇군요. 세게 눌러서 단기적인 상승이 좀 과하니까 시장을 좀 눌렀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센티먼트가 과열되고 시장이 뭐 연준의 스탠스와 상관없이 계속 뻗어나가면 진짜로 걱정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이 연준의 통화 정책과 주고받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한 소프트 랜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계속 달려나가면 연준은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 연준도 세게 나갈 수밖에 계속 없거든요. 금리를 더 올릴, 그렇죠. 더 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다. 왜냐하면 예.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는 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살아있는 생물과 같고 또 이거는 심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에 대한 상승 욕구도 늘어나고 그럼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업은 그러면 자기네가 이익을 유지하려면 물가를 더 올려야 되고 뭐 그러면 계속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팅 되다가 어느 순간에 꺾이는 순간 그게 급락이거나 공황이거든요. 경제 큰 그러니까 충격이 오니까. 그렇게 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또 미국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옛날에 70년대에
그 미 연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이번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과 잘 교감을 하면서 연착륙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조금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좀 긴축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보였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밈 주식 미국에 뭐 어떤 온라인상에서 유행을 타는 그런 이상한 주식들이 있잖아요. 미국 증시에서 이번에도 또 조금 BBBY, BB&B 난리를 쳤던데 이제 좀 가라앉은 겁니까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게 소위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작전주죠. 작전주. 작전주죠.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이 나쁘고 적자가 나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 안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소위 얘기해서 꾼들이 쫙 모집해갖고 거기에 뭔가 재료를 붙이는 거죠.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그 지난번에 게임스탑을 갖고 장난을 쳤던 코엔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이번에도 아마 이 BBBY에서 뭐 배드 앤 베스, 뭐 비욘드인가 하는 회사를 이제 건드린 거죠. 근데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코엔이 건드렸다 직접 샀고 실질적으로 대주가 됐고, 근데 그때도 주가가 보면 거의 7, 8배 올랐다가 반토막 났었고요. 이번에 이 BBBY인가 하는 주식은 이 코엔이 이 건드려 갖고서는 쫙 올린 다음에 팔았죠. 본인 팔았다. 팔았죠. 팔면서 주가가 3분의 1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도 그렇게 보면 그런 작전주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거죠. 미국 증시라고. 근데 이제 예외가 이거가 아니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 심리가 과열돼 있구나. 이런 그때부터 일이 조심해야죠. 생기면. 만약 이런 게 기사에 나오면 주식을 팔아야 될 땐가 고민하셔야죠. 시장이 과열됐다는 걸 그렇죠. 보여주는 단기적으로. 일들이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시장으로 조금 돌아와서 최근에 뭐 공모주 큰 기업들의 공모주 지금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지금 1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우리 사주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상장한 소카도 공모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첫날 이 정도면 아주 굴욕적인 상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원인, 이 개별 기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혹시 공모가 산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30년, 제가 89년도에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장을 봤으니까 30년 넘게 봤는데 예외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라고 하는 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그 다음 해에는 꼭 가격이 빠지더라. 공급이 많아지면. 그렇죠. 근데 이제 대형 공모주가 많은 그 다음 해에는 주가가 꼭 빠져요.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을 보면 공모주 시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밸류에이션 안 했어요, 기관 투자가들. 무조건 들어가서 사고 그 다음날 상장하는 날 3일 내에 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꼭 빠지더라. 옛날에도 보면 포스코를 국민주로 뿌린 적이 있거든요. 한전, 포스코, 국민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박살났고요.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이 또 공모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올라오고 나서 박살났고,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한 해 막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쏠림 현상을 가져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반작용이 있더라 하는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회사들은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죠. 과도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지주보다 더 시가총액이 컸었으니까. 그건 난센스잖아요. 그냥 생각해도 그렇죠. 미래를 아무리 뭐 미래에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카카오뱅크는 그냥 은행이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플랫폼 안에 그게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카카오가 그 안에 페이도 있고 증권도 있고 보험도 하고, 카카오는 플랫폼이지만 카카오뱅크가 대표적인 플랫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상황이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되돌려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가치를 높게 안 쳐준다. 그리고
이제는 뭐 사람들이 무조건 돈만 내면 공모주 돈 번다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따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고요. 네. 공모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과거에는 공모가를 거래소에서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조금 손을 보긴 봤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업계에 반대 논리가 많았죠. 왜 거래소가 가격을 손을 대냐?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투자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시장은 공모가는 무조건 먹도록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이런 측면이 너무 강조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가격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판단을 잘못하면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공모가 결정되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상장심사위원회에서 가격 상장 심사를 할 때 예. 가격에 관련된 부분은 뭐 가능하면 타치를 안 해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지나치다 할 때만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좀 문제 삼아서 가격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약간 무언의 압력을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증권회사들이 수수료에만 눈이 어두워서 지나치게 공모가가 높게 결정되도록 방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의심도 드는데 아니 증권회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비싸게 팔아주겠다 그래야지 자기한테 그 물건을 거죠. 맡기죠. 중요한 건 장사. 투자자들이 잘 판단해서 비싼 건 안 해야죠. 자, 단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환율 좀 지금 오늘 달러당 1,340원을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1,340원까지 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미국의 금융 긴축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이 지금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네. 다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은 미국이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역전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 금통위를 하면 예.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가 25bp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25bp밖에 안 올리겠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미국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코멘트는 호키시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는 0.25% 올리면서 그렇죠. 왜냐면 말은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0.2 올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50bp 올리면 신뢰성이 깨지기 때문에 아마 0.25bp를 올리겠지만 말은 굉장히 호키시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전 그게 더 크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역 적자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저는 유가가 빠지면 그게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1,300원 넘어가는 환율은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가가 빠지는데 무역 적자는 더 커져요.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에서 무역 적자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좀 몇 개월째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좀 심각한 상황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글로벌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원화 환율하고 위안화 환율은 굉장히 상관성이 높아요. 예. 위안화 환율은 변동 그 환율 제도를 쓰고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쓰고 있는데 위안화 통화 바스켓 중에서 10%가 코리아 원화예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영향 이게 맞물린 거죠. 여러 가지가 미국의 금융 긴축, 지속되는 우리나라 무역 적자,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좀 걱정스러운 상황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